안녕하세요. 부자연구소 RRTV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돈 벌고 싶긴 한데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친환경 관련 섹터가 뜬다고는 하는데 뭘 사야 될지 막막하셨죠? 부자들은 항상 뉴스에 귀를 쫑긋 세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촉을 세우고 지내신대요. 왜 그럴까요? 뉴스에서 정부의 예산안이나 앞으로의 향후 계획들이 발표되면 그 나라의 정부가 어떤 분야에 돈을 많이 쓸 건가를 알려주는 거니까 거기에서 돈 벌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아, 정부가 어떤 분야에 집중해서 돈을 쏘겠구나. 그러면 저쪽 분야가 유망하겠구나. 그럼 내가 주식을 투자해도 저쪽 산업을 좀 관심 있게 봐야겠네.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하더라도 저쪽 분야를 유심히 봐야겠구나. 이런 힌트들을 다 정부의 예산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마련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전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 가운데 730억 달러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은 500억 달러, 화석에너지 인프라 정화에 210억 달러가 책정되었습니다. 즉 미국은 친환경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50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앞으로 친환경 섹터에 집중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번 바이드노믹스 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 뉴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재가입하고 미국을 기후대응 주도국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무려 4조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4,400조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청정에너지 혁명 플랜으로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데 2조 달러가 투입됩니다. 한국이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 예산의 30배 규모예요. 바이든은 모든 신축 건물에서 온실가스 방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 달성 시한을 2030년으로 잡았고 2035년까지 미국 발전소에서 석탄과 석유 등 화석 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2035년부터 휘발유차 신규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요. 대신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미국을 탄소 중립, 즉 실질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똑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스 케인스 경제정책으로의 회귀죠. 즉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더 나은 미국의 재건에 앞장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프킨은 앞으로 20년간 이어질 이러한 기후변화 정책에 힘입어 2,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겠죠. 전기 자동차, 태양광 발전, 바이오, 에너지, 친환경 화학 업종 등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고 앞으로도 쭉쭉 올라가겠죠. 물론 전쟁 터지고 테러 나고 저 뜯고 싸우고 변이 바이러스 등 순간순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리스크들은 도사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간을 쭉 늘려놓고 보면 우상향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의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ETF로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얼마 전에 승승장구할 것 같은 L 기업이 리콜 문제로 좀 폭락하는 거 보셨잖아요. 어떤 변수가 어떻게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환경 사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A부터 F까지 총 6개의 큰 글로벌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는 10년 후에 500% 성장했고 B는 부도가 났대요. C는 100% 성장했대요. D와 E는 사업하다가 중간에 경영상의 이유로 꼬꾸라져서 허덕이고 있고 F는 300% 성장했대요.
내가 만약에 A나 C나 F를 투자했다면 그나마 땡큐인데 B만 몰빵했다면 진짜 핵폭망이죠. 근데 만약에 A부터 F까지의 기업을 조금씩 다 담고 있는 ETF에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적어도 얘네들의 평균인 200~300%의 수익은 나는 거죠. 각각의 기업은 도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래 묻어둘 거면 장기적이라면 저라면 ETF를 하겠어요. 자, 그럼 총 자산 규모 20억 달러 이상인 친환경 ETF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상품으로 ICLN입니다. 상위 1위 베스터스와 2위 오스테드는 풍력 관련주이고요. 3위 인페이지 에너지는 태양광 관련주예요. 그리고 SK에서 지분 투자했던 미국 수소 전문 기업인 플러그 파워를 포함하고 있고 최근 포트폴리오 개편하면서 한국 기업 중에서 하나솔루션이랑 두산퓨어셀도 편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관련한 기업을 포함하고 있고 전 세계에 여러 친환경 사업을 하는 기업에 골고루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QCLN이에요. 상위 1위는 앨범알로 리튬 관련주 중 세계 1위 제조업체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리튬 수요가 폭증할 전망이라고 하죠. 리튬이 2차 전지 배터리의 핵심 소재니까요. 그리고 상위 2위, 3위는 테슬라, 니오, 전기차 기업이 포함되어 있죠. 즉 전기차 배터리 쪽이 1위부터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를 보면 ICLN에서도 들어있었던 인페이지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그리고 플러그 파워, 수소기업 등 친환경 기업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 ETF 중에는 킨덱스 미국 친환경 그린 테마라고 하는 한국 투자 신탁 자산 운용에서 만든 상품이 있어요. 미국 친환경 산업의 핵심 종목들로 구성된 그린 인프라 투자 지수를 추종하는 ETF예요. 친환경 운송수단, 재생에너지, 친환경 연료, 친환경 에너지 장비, 폐기물 처리 등 7개 분야에서 매출 50% 이상이 발생하는 미국 상장 종목 약 50개에 투자합니다. 상위 1위는 그린플레이스로 에탄올 생산 업체예요. 업종은 재생에너지고요. 상위 2위는 몬트로즈 인바이러먼틀 그룹으로 환경 서비스 제공회사예요. 오염된 물 처리나 토양 오염물 제거, 농업 폐기물 관리 등을 영위하고 업종은 전문 및 상업 컨설팅 제공입니다. 3위는 퀀타 서비스인데요. 재생에너지 변전소, 송전, 태양광과 통신 등 인프라 구축 쪽으로 사업을 확장시켰다고 해요. 4위는 코벤타 홀딩스로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인프라랑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을 위한 인프라를 운영하는 업체고요. 5번째는 제보인데요. 차세대 바이오 연료 재생에너지 개발 회사입니다. 기존 친환경 에너지 ETF보다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편입한 ETF로 보시면 될 듯해요. 이것 외에도 ETF를 검색하면 혹하는 게 많이 보이실 텐데요. 매수하실 때 꼭 따져봐야 되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내가 막 올랐을 때 팔고 싶어도 내 거를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울면서 들고 장투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을 꼭 체크해 보시고 충분히 공부해 보신 후에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주가가 좀 옆으로 슬슬 기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 4분기에 2차 인프라 패키지 통과가 기다리고 있고요. 11월에 190여 개국 정상이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로 영국 글래스고에서 모여서 기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각국의 감축 목표인 NDC 상향 및 친환경 정책 목표 강화 등 더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같이 들썩들썩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고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집하려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